which was a journal or a magazine that was published. 선교사들의 연례 활동 보고서에는 그녀가 1936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염소와 벌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육아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스더 레어드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직접 염소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1940년) 일제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하자 쫓겨나 고향에 돌아와 있던 에스더 레어드는 베데스다 병원 간호대학에 진학합니다. 나이 40을 넘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를 가장 절친했던 친구 헬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진주만 공격이 시작된 후 에스더 레어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신시내티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학점을 얻기 위해 과외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주로 자신의 요청으로 빈민가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꼭 빈민가에서 일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경험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일할 때를 대비해 더 좋은 준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더 레어드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페어헤븐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에스더 레어드를 위해서 후원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is Fairhaven Methodist Church is like a family, and you know, they give for Esther because she's part of our family. Did I make myself plain? Yeah. Wouldn't you say that, I would Ruth? say that's good. Mm-hmm. But I was raised up the church north there, Presbyterian, but I always knew about Esther. I mean, you know, she was just kind of a celebrity, you know. Yeah. She was a really outgoing person. Is she? Yeah. You know, Oh, yeah. she loved the children and she loved the adults as well, you know, and everybody just loved her and enjoyed her being around. I can just, since we've been sitting here, I can just hear her talking and laughing, you know, when she talked to you, you know. Yeah. 1947년 발행된 대학 동문회보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스더 레어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45개 단체가 지원해서 의료용 차량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늦은 나이에 정식 간호사가 됐고 한국에 가져갈 구급차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1,700나 되는 돈을 모았습니다. 에스더 레어드는 이렇게 치밀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휴전 상황에 접어들자 에스더 레어드는 곧 배편으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 짐이 하도 많아서 운임을 $1,000나 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 약품, 병원 도구 등 이동 진료차를 위한 것 이외에도 비타민 3,000병, 침대보, 병마개 등 $1,000 이상이나 되는 돈을 꾸어서 수톤이나 되는 옷을 한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짐들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그 많은 짐을 가져가기 위해 돈까지 빌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던 에스더 레어드. 그녀에게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던 에스더 레어드는 1952년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50을 넘긴 때였습니다. 게다가 전쟁 후 한국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더 레어드가 정착한 대전은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어서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과 수많은 전쟁고와 그리고 그 와중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더 레어드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대전은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늘만 가리면 집이 되었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피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요행이었던 그 시절, 정부도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대전시의 전체 의사가 27명이에요. 그때 한 30만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피난하기 전에야. 그런데 병원이라 그러면 뭐 말할 수 없죠. 뭐 저 도립병원이라고 있었지만은 전혀 뭐 현대식 그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청진기만 가지고 진찰하던 그런 식의 병원이 있었고 그나마도 또 뭐 일부는 파괴됐고 그랬었죠. 바로 그런 때 그녀는 대흥동에 대전 기독사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사회관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회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기독교적이고 민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를 초월해서 생명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에스더 레어드가 가져온 인큐베이터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산모들이 영양 부족으로 2kg도 안 되는 미숙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위태로웠던 갓난아이들을 수없이 살려냈습니다. 미스 레어드가 간호사예요. 유교 때 들어가서 간호 공부를 했대요. 그분이 이제 그 인큐베이터를 잘 이제 돌보는 거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산수 뭐 호흡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워서 제가 많이 이제 하고 걔들이 이제 뭐 연약하든지 좀 이상하든지 하면은 뭐 밤을 새서라도 그 산수 조종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애들도 별로 실패한